지난주 금요일 밤, 여의도 한복판에 위치한 20평짜리 사무실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직원 12명이 겨우 들어가는 작은 회의실 모니터에 주문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사람들은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또 치솟는 걸 보며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공장 라인을 절반만 돌리던 이 회사는 파산 직전에 간이형 수중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 재고 8만 개가 동시에 주문 완료로 바뀌는 초현실적 그래프가 찍히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모든 기적의 시발점은 단 하나, 가수 빈에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였다. 저는 빨래할 때 이 섬유유연제만 써요. 은은하게 오래가고 옷장 문 열 때마다 기분이 다르거든요. 몇 초 남짓한 그 발언이 전파를 타자마자 시청자들은 영상 클립을 되감기하며 그 브랜드가 어디냐는 댓글 폭풍을 일으켰다. 검색창에는 빈에서 섬유유연제가 실시간 1위를 찍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혹시 퍼퓸 소프트? 아니다. 라벤더 향이라면 네이처. 같은 추리 스레드가 줄줄이 등장했다. 여기서 결정타를 날린 건 한 네티즌이 올린 고화질 캡처였다. 클립 속 캡처를 확대해보니 빈에서 뒤로 살짝 비친 흰색 용기에 실키 모먼트라는 전체 로고의 일부가 보였다는 것. 이 작은 단서가 폭발적인 확신으로 번지면서 이름조차 생소했던 실키 모먼트 공식몰은 그대로 마비됐다. 실키 모먼트는 충남 예산에 위치한 15년차 중소기업 구센트가 만든 섬유유연제 라인이다. 향 전문가 1명, 생산직 6명, 그리고 대표 최상도 사장. 이 짜임새도 버거운 인력으로 버티던 팀은 작년 내내 은행권 대출 상한 미납소를 품에 안고 이번 분기도 빨간불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품질 자신감은 넘쳤지만 마케팅 예산은 생수 한 병 가격만큼도 없었다. 그런 회사에 날아든 카드는 예능 한 장면, 그리고 빈에서 효과라는 미증유의 키워드였다. 허를 찌른 것은 팬덤의 행동력이다. 빈에서 팬카페 은하수 밤길 회원들은 재빨리 궁고 링크를 돌렸고, 우리 오빠 입으로 나온 브랜드면 무조건 믿고 산다는 댓글이 분당 200개씩 달렸다. 번개같이 확산된 구매 인증 사진 사이에는 놀라운 디테일도 숨어 있었다. 유리병에 덜어서 선물 포장해봤다. 향 채집 로고를 올려보니 탑노트에서 복숭아 뉘앙스가 난다 같은 글이 잇따르며 쉐키 모먼트는 단순 생활용품이 아니라 팬덤 D 문화 콘텐츠로 변신했다. 정작 빈에서 본인은 충격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제가 진짜 오래 써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한 건데 이렇게 될 줄 이라며 웃었지만 스태프들은 이미 스케줄표에 구센트 공장 방문 브이라그라는 메모를 끼워 넣고 있었다. 방송 후 3일 만에 구센트 주말 특근이 시작됐고 동네 24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 둘이 새로 채용됐다. 회사 SNS에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바빠서 감사합니다 샵사인 빈에서 요가 샵사인 울어도 되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고 좋아요 5만 개가 순삭으로 찍혔다. 인터넷 밈 제조기들은 곧바로 움직였다. 10초 출연으로 기업 살림 챙긴 남자라는 자막이 들어간 밈 영상이 폭발적으로 공유됐고 틱톡에서는 섬유유연제 뿌리고 빈에서 노래 틀었더니 고양이가 스르륵 잠든다는 15초, 릴스가 200만 뷰를 돌파했다. 광고 모델 섭외비 0원, 바이럴 지출 0원.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가 3일 만에 900% 상승한 전례 없는 곡선. 마케팅 업계 관계자들은 이건 공짜 PPL의 레전드라며 경악했고 몇 대 기업 세탁용품 브랜드는 내부 보고서에 케이트라트 인플루언서, 리스크라는 항목을 긴급 추가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라면 한편의 꿈같은 성공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후일담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 시작됐다. 주문 폭주 덕분에 숨통이 트인 구센트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업계 사장님들이 모인 단톡방에 다 다녀왔어. 나는 메시지가 돌기 시작한 것,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 팬들 사이에서 빈에서 찐덕후 카페로 불리는 곳이다. 눈썹만 스치고 가도 3분 안에 인증사진이 커뮤니티에 뜨는 그 장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빈에서 출몰, 루머에 촉을 세우고 있었다. 바로 이때 예기치 않은 뉴스가 또 터진다. 개그맨 김준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꽁트 왕자이자 몇 해 전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랐던 그가 최근 연인 김지민과의 결혼 발표를 앞두고 과거 채무 서류가 다시 화두에 오른 것이다. 김준호가 모든 빚을 갚았다는 사실은 이미 팬들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김지민이 침실 서랍에서 10년 전 원본 차용증을 발견했다는 뒷이야기가 퍼지면서 궁금증은 폭발했다. 과연 그 문서가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두 사람이 깔끔히 정리했다고 믿었던 과거에 아직 매듭 짓지 못한 이야기라도 남은 걸까? 우선 김준호 측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다소 왜곡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채무는 2022년에 완전히 변제됐고 서류는 단순 보관용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중은 그렇다면 왜 굳이 숨겨두었느냐는 의문을 놓지 않는다. 한 예능 작가의 폭로가 기름을 부었다. 김준호가 그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이름 없는 후배 코미디언들이 야간 행사장까지 동행하며 무급으로 손발을 맞췄다는 증언이 전해진 것, 일부 네티즌은 연예계 의리에 감동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미지급 임금이라는 단어에 불안한 시선을 보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코미디언 세계는 특유의 상부상조 문화가 있어 젊은 후배들이 선배 행사 무대를 도우며 실전 경험을 쌓곤 한다. 당시에는 모두 자발적 참여였지만 수직적 문화가 미세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고 전했다. 이 증언이 퍼지자 김준호 측이 사비로 후배 전원에게 보너스를 줬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됐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흔들리는 셀럽 저널리즘 특유의 블러가 형성됐다. 결정적 장면은 오히려 김지민의 한마디에서 나왔다. 최근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한 그녀는 똑같은 과거라고 해도 두 사람이 바라볼 땐 각자 다른 해상도로 남아있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서로를 기다려주기로 약속했다라는 시적인 코멘트를 남겼다. 이 발언이 전파를 타자 댓글창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선명한 결론 대신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거이라는 신뢰가 잠시나마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잠잠함은 짧기 마련. 뒷이야기를 캐는 기자들은 새로운 힌트를 쫓아 움직였다. 김준호가 사업 실패 직후 좌절해 있던 시기에 빈에서와 같은 소속사 연습생들에게 동기부여 영상을 보내주며 형도 다시 일어설 거야 라고 말했다는 과거 메신저 캡처가 공개된 것. 여기에 빈에서 팬들은 두 남자의 의리 스피노프 스토리를 만들어 내 기세로 뜨겁게 달궈졌고 일부 팬클럽은 김준호 빈에서 콜라보 토크 콘서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기획사 메일함을 폭격 중이다.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서사가 하나의 거대한 파급격 실험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가수의 생활용품 멘트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과거빈 문서를 둘러싼 루머가 다시금 연예계 상생 키워드를 소환하며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물줄기를 이루다가도 중간중간 교차 지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구센트 측은 향 개발에 착수한 새 라인업 이름을 리셋으로 정하고 빈에서의 추천곡을 시그니처 사운드 로고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리셋 라인의 캡 콘티에는 김준호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들어갈 것이란 풍문도 나돈다. 이쯤 되면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다. 팬덤은 서사 큐레이터로, 밈 달인들은 마이크로 언론사로, 그리고 종이 한 장 차용증까지 파헤치는 열혈 네티즌은 디지털 사학자로 변신한다. 이 복잡한 생태계의 한가운데서 빈에서와 김준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한다.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아직 모호할지라도 최소한 카메라 밖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생활습관과 인간적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언젠가 그 작은 습관이 누군가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 실상 섬유유연제 신드롬 이후 구센트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급작스런 수요 폭발로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주문량의 12%가 배송 지연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보다 천천히 보내주셔도 된다. 소규모 팀인이 이해한다는 댓글을 달며 기다려주고 있다. 이 기현상을 두고 경영학 교수들은 팬 중심 거래의 심리적 3단계를 꺼내들었다.
팬덤이 일시적 구매 세력을 넘어 브랜드 위기 관리까지 자발적으로 떠맡는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준호와 김지민 커플은 빚 서류 논란에도 불구하고 웨딩 화보 촬영을 강행했다. 화보 장소는 구센트 공장 옆 작은 야외 라벤더 밭. 촬영팀은 노을 지는 시간에 맞춰 빈에서의 신곡 라벤더, 러브레터를 배경음으로 틀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장면을 담아냈다. 업계 안팎에선 이 장면이 유튜브 뮤직비디오 형태로 공개되면 섬유연재 홍보와 예비부부 스토리 그리고 트로트 음원이 삼위일체로 엮인 사상 초유의 컬래버가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데이터 전망치를 세고 있다.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 대중문화 산업은 단일 주파수의 선형 그래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인공들이 만들어내는 다중 스피노프 유니버스에 가깝다. 그리고 그 유니버스에서 냄새 좋다는 멘트 하나, 서랍 속 종이 한 장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언젠가 팬미팅 현장에서 빈에서가 저 섬유연재로 만든 향수 버전도 나왔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재고, 대란의 뉴스를 보게 될지 모른다. 또는 김준호가 그 문서도 이제 역사의 일부로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라고 웃으며 털어놓는 순간 누군가는 부채청 산채연관을 기획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오늘 저녁 빨래를 돌릴 예정이라면 세탁기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생각해보라. 지금 당신이 고른 섬유연재 향이 내일 아침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지 혹은 오래된 서랍 속 종이 한 장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길지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연결망에 작지만 중요한 노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에 쏙 들어오는 한 줄 알림. 다음 주 화요일 빈에서 엑스 김준호 스페셜 라이브가 뜬다는 소문이 이미 팬카페를 달구고 있다. 만약 그 무대에서 실키 모먼트 향이 퍼지는 미스트를 뿌리며 노래를 시작한다면 그날 밤 주문 서버는 또 한 번 멈출지도 모른다. 준비됐는가? 위도스의 스며드는 은은한 라벤더 향처럼 당신의 구독 버튼에도 살포시 손가락을 얹어 둘 시간이다. 새로운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향기롭게 찾아올 테니까.